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 마당 한켠 벚나무 아래에는 낡은 빨간 공 하나와 달아 빠진 목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20해를 제 곁에서 웃고 울던 강아지, 뽀비를 하늘로 보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나뭇잎이 바람에 쓸려가던 그 아침, 저는 빈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아주 오래된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뽀피야, 밥은 잘 먹고 있니? 거기서는 아프지 않지? 식탁 아래 뽀피가 늘 엎드려 있던 자리에 작은 그림자가 비었습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잃는 것은 결국 사랑한 것들이더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마지막 남은 나의 법까지 떠나보냈으니 내 삶의 일정표엔 이제 빈 칸만 남은 듯했죠. 큰 고생하셨어요, 어르신. 뽀삐는 20년 동안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병원의 하얀 불빛이 제겐 너무 차가웠습니다. 잘가 대신 미안해만 계속 되뇌었죠. 아침마다 밥그릇 채워주던 손이 멈추자 집안 공기까지 서늘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같이 가자. 내일이 예정일이야. 딸 지연이 배를 쓸어내리며 웃었습니다. 제게 남은 작은 불빛, 곧 태어날 손녀.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 한 번쯤은 웃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 그날 밤을 견뎠습니다. 출산 당일 분만실 앞 의자. 새벽의 병원 복도는 이상하게도 예전 동물병원의 냄새와 겹쳐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아가의 우렁찬 울음소리.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에 무릎 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공주님이에요. 정말, 정말이니? 첫 울음.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꼬리치며 반기던 뽀비의 왈 하고 겹쳐 들렸죠. 저는 한 걸음도 못 떼고 거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와서 인사해. 은지야, 할머니야. 작은 얼굴 따뜻한 체온. 산호빛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가 반짝했습니다. 그 순간 그 눈빛, 거짓말 같았어요. 제가 수천 번 보았던, 제가 20해 동안 사랑했던 그 눈.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제 얼굴을 탐색하던 방식까지 뽀비와 꼭 같았습니다. 혹시 뽀비니? 말이 새어 나왔을 때 은지는 갑자기 제 브로치를 툭툭 2번 두드렸습니다. 그건 뽀피가 나 여기 있어라며 늘 앞발로 2번 두드리던 그 신호와 같았죠. 저는 손을 떨며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우연일 거예요. 신생아가 원래 반사적으로 성호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덜 무너지니까요. 한편으로는 태어난 은지를 보고 기쁨의 눈물이 아닌 뽀비를 그리워하는 눈물을 흘려 딸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산모실 소파에 기대어 졸다 깬 새벽. 삐. 눈을 비볐습니다. 또렷한 두 음절이 공기를 가릅니다. 마치 뽀삐가 사람이 되어 자기 이름을 부르는 듯한 그런 환청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추웠습니다. 20해 전 눈이 소복히 쌓인 늦겨울 저녁이었죠. 저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려고 두꺼운 장갑을 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삽으로 눈을 밀던 중
대문 앞에 놓인 낡은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다가가 보니 그 안에는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새끼였지만 눈빛이 또렷했어요. 몸은 잔뜩 웅크리고 있었고 하얀 숨이 연약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간 게 분명했습니다. 세상에 이 어린 걸 이렇게 버리고 가다니. 저는 얼른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몸은 얼음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급히 집으로 들어와 담요로 감싸고 아궁이 앞에 앉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작은 발이 덜덜 떨리다가 이내 제 품에서 얕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닭을 삶아 맑은 국물에 죽을 끓였습니다. 숟가락 끝에 닿는 따뜻한 죽을 조금 식혀 입에 대주니 강아지는 놀랍도록 힘차게 받아먹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그날부터 그 아이의 이름은 뽀피가 되었습니다. 뽀피는 마당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저와 가족에게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집을 지키는 든든한 존재가 되었지요. 봄이 되자 벚나무 아래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눈송이처럼 떨어지는데 뽀피는 그것을 쫓아다니며 꼬리를 흔들곤 했습니다. 여름이면 마당의 대야에 발을 퐁당 담그고 장난쳤고 가을에는 낙엽을 파헤치며 즐겁게 뛰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뽀피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힘든 날이면 언제나 곁에 와서 얼굴을 제 무릎에 묻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은지가 태어난 오늘, 저는 작은 아기의 눈을 보며 오래전 뽀피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도 누군가의 품에 안기기 위해 태어난 거구나. 뽀피가 처음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던 그날처럼 은지는 우리 가족의 품에 찾아왔습니다. 뽀피가 제게 웃음을 주고 버팀목이 되어준 것처럼 은지도 우리 집을 다시 환하게 밝혀줄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은지야. 저는 아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손길이 제 손등을 2번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순간 뽀피가 꼬리로 제 무릎을 2번 톡톡 치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도 알고 있구나. 우리는 이제 다시 만난 거야. 간호사가 분유를 데우러 간 사이 아이는 제 손가락을 잡고 2번 꽉꽉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날 벚나무 밑에 묻었던 빨간 공이 꿈에 나왔고 공 건너편에서 뽀피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나 여기 있어. 잠에서 깨고도 한참 동안 가슴은 파도처럼 철썩거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퇴원 후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작은 은방울꽃 무늬 담요를 꺼냈습니다. 뽀피가 아플 때 덮어주던 담요죠. 은지는 담요를 만지자마자 얼굴을 파묻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좋아? 따뜻하지? 조그만 몸이 빨간 공이 있던 창가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뽀피는 해마다 그 자리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아이가 그곳에 누워 오른발로 바닥을 2번 툭툭 차는 걸 보며 손가락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아이고,
눈빛이 총명하해. 어디서 많이 본 눈인데 누구 닮았나? 저는 대답 대신 벽에 걸린 한 장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포피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웃는 사진. 은지는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포피에 나왔어 미소 그대로. 엄마, 너무 감정이입하면 힘들어질 수 있어. 나도 알아 근데 한숨 이건 단지 닮아서만은 아닌 것 같아. 말끝이 떨렸습니다. 사실 저는 누구보다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떠난 뒤 서류 한 장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림을 꾸렸죠. 그런데 이건 이성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아주 조용한 기적의 냄새가 났습니다. 첫 외출. 봄비가 살짝 내리던 날, 유모차를 밀며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은지는 유독 벚나무 아래에서만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자리 뽀피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던 날, 마지막으로 안아들었던 자리였죠. 은지야, 이 자리 기억하는 거니? 아이는 양볼에 보조개를 만들며 웃었습니다. 뽀피가 신났을 때 목을 낮춰 끄르르 울던 그 소리가 귀에 스쳤습니다. 밤이면 뽀피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탁탁탁탁. 그리고 은지는 그때마다 몸을 반드시 틀고 앞발같이 생긴 작은 손을 모아 두 번 톡톡 그러더니 금세 잠들었습니다. 그건 신호였습니다. 나 졸려요. 나 여기 있어요. 엄마, 수면 패턴이 일정하네. 신기하다. 아빠 닮았나 봐. 규칙적인 건 나니까. 웃음소리가 가족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말 못할 죄책감을 삼켰죠. 아기를 보며 왜 자꾸 뽀비를 떠올리니?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어느 밤, 창밖에 비가 굵어졌습니다. 탁자 위 사진들이 빗소리에 미세하게 흔들렸죠. 은지가 낮게 우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빨간 공을 찾았습니다. 없지요 이제. 벚나무 밑에서 영영 쉬고 있으니까. 괜찮아 은지야. 할머니가 있어. 아이를 품에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 뒤로 젖은 벚나무와 흐릿한 꼬리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고마워, 할머니.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포피가 마지막으로 제 품에서 떨던 체온이 은지의 심장 박동과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아기는 좋아하는 위치가 있더라고요. 이 거실 오른쪽 모서리만 가면 바로 잠들어요. 신기하죠? 그곳은 뽀피의 오래된 쿠션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1년 전 쿠션을 치운 뒤로 그 공간은 늘 빈자리였죠. 은지야, 거기가 편하구나. 은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 눈을 꼭 감았다가 떴습니다. 엄마, 내일 예방접종이야. 같이 가줄래? 병원. 다시 하얀 불빛. 저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혹시나 은지의 울음이 터질까 미리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기가 너무 귀여워요. 자, 조금만 참자. 바늘이 스치자 은지는 울기 시작하려다 말고 제 손목을 톡 건드렸습니다. 그건 뽀피가 괜찮아? 하고 묻던 방식이었습니다. 주사보다 제 표정을 먼저 살피던 그 마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뽀삐의 목줄 이름표 빨간 공이 조각. 은지가 제 무릎 위에서 졸음에 겨워 머리를 기댔습니다. 정확히 뽀삐가 기대던 각도로. 속삭임 그래 너 맞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벽시계가 2번 째깍거렸고 창밖에서 버디 2장이 연달아 유리창에 붙었다가 미끄러졌죠. 어쩌면 우연, 어쩌면 신호. 어머니, 내일은 우리가 은지 데리고 시댁에 들렀다가 올게요. 어머니는 푹 쉬세요. 혼자 남은 집. 벚나무 아래 밤벌레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뽀삐의 이름표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처음으로 제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며 뽀삐를 떠올려도 좋다고. 다음 날 오후 집 앞 골목에서 낯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목줄이 끊어진 흰 강아지가 제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아가 이리 오면 안 돼. 그 강아지는 거실 오른쪽 모서리로 가더니 잠시 2번 꼬리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신발 한 짝을 물고 와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뽀삐의 장난이었습니다. 멀리서 어린아이 울음이 들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딸이 은지를 안고 들어오는 순간 흰 강아지는 몸을 일으켜 2발로 잠깐 서더니 은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 강아지 어떻게 들어왔지? 문이 잠겼었는데. 너? 은지야, 왜 갑자기 안 웃니? 은지는 울음을 멈추고 흰 강아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허공을 2번 톡톡. 흰 강아지는 조용히 꼬리를 2번 탁탁.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벽이 무너졌습니다. 뽀삐야. 입술이 떨렸습니다. 흰 강아지는 제게 다가와 코끝으로 제 손등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빨간 공이 있던 자리를 잠깐 바라보다가 현관 쪽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애가 남긴 건 빗물 냄새와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지의 작은 발가락을 하나씩 세며 예시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벚꽃이 처음 피던 해, 뽀삐가 우리 집 앞을 떠돌던 날, 비 오는 날이면 빨간 공을 베란다로 굴려놓고 꼬리를 2번 두드리던 버릇. 아프던 날 제 손을 2번 눌러 괜찮다던 눈빛. 은지야, 너는 사랑받은 기억을 갖고 있니? 아이는 제 가슴 위에서 박동을 2번 꾹꾹. 저는 눈을 감고 뽀삐의 심장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엄마, 내일 사진관 가자. 가족 사진 찍자. 오래간만에. 사진사가 세팅을 하고 있던 중 은지는 사진관에 있던 강아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사는 웃으며 말했죠. 강아지 키우셨나 봐요? 아기가 강아지에게 겁을 안 먹는 걸 보면. 셔터가 눌리는 순간 은지는 제 손을 잡아 2번 흔들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제 눈가의 물기와 은지의 보조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꼬리 하나가 같이 찍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처음으로 기어가던 날입니다. 거실 한쪽, 빨간 공이 그림자처럼 둥근 햇살 무늬가 바닥에 번졌습니다. 은지는 그곳으로 기어가 멈추더니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들었습니다. 뽀삐가 하던 바로 그 자세로. 그래, 거기서 자렴. 할머니가 지켜볼게. 시간은 묘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으면 느리게 가고
사랑이 돌아오면 다시 흘러가죠. 저는 다시 밥을 차리고 다시 창문을 열고 다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시작되었습니다. 은지가 벚나무 아래에서만 특정 소리를 냈습니다. 왈. 방금 강아지 같지 않았어? 아기들 모음 만들다가 그런 소리 내기도 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2번. 벚나무 그늘에 들었을 때마다 2번. 왈왈. 어떤 리듬, 어떤 기억, 어떤 약속 같았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려 할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피의 자리를 은지에게 보여주기로. 은지야, 할머니랑 어디 갈까? 벚나무 아래 작은 표지석. 우리의 봄 뽀피. 은지는 그 돌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손바닥으로 돌을 2번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빠. 삐.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디 2장이 은지의 머리카락에 얹혔다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아이고, 저 웃는 꼬라지 좀 봐. 딱 개미소네. 개미소 뽀피가 웃을 때 지던 보조개를 우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을 올려다보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눈가가 반달이 되는 우리의 봄 같은 웃음. 그날 밤 꿈에 벚나무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랑은 모양을 바꿔 돌아온다. 그리고 뽀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20해 동안 보고 싶어서 다시 왔어. 눈을 떴을 때 제 눈가엔 눈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은지의 손이 제 손 위에서 2번 꾹꾹 눌러져 있었죠.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마음속 선을 하나 지웠습니다. 아기에게 뽀삐를 투영하지 말 것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제게 선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가 서랍을 열어 꺼내 온 작은 물건. 뽀피의 이름표였습니다. 그걸 어디서? 그런데도 아이의 손에 그 작은 원판이 들려 있었고 은지는 그걸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2번 툭툭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제 서랍 열어두셨어요? 아니, 그때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라는 걸.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 뽀피. 사랑하는 뽀피에게. 너를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단다. 눈이 소복이 쌓인 늦겨울 저녁. 떨고 있던 너를 낡은 박스 속에서 발견했을 때 내 품 안으로 안겨들던 내 작은 체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른다. 그때부터 너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우리 집의 웃음이었고 나의 벗이었고 하루의 기쁨이 되어 주었지. 내가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던 모습, 벚나무 아래에서 꽃잎을 쫓던 눈부신 순간들, 내가 지쳐 앉아 있을 때 내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위로하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기억들이 여전히 내 곁에 살아있다. 너와 함께한 날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간이었단다. 하지만 내가 떠나던 그날 이후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린 듯했어. 밥상 아래 늘 자리하던 너의 발자국 소리도,
밤마다 귓가에 들리던 내 숨소리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을 때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 작은 몸이 내게 남겨준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나는 몰랐다. 보피야, 우리 집엔 새로운 선물이 찾아왔단다. 이름은 은지. 아직 작은 아기지만 내가 그러했듯 우리를 웃게 하고 삶의 이유가 되어주는 존재야. 그런데 은지를 안고 있으면 가끔 내가 떠오른단다. 은지가 웃으며 손바닥을 2번 톡톡 치거나 분유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내 곁으로 돌아온 듯 마음이 뭉클해진다. 그래서 행복하면서도 슬프다, 뽀비야. 은지라는 새로운 선물을 맞이했는데 너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리게 하거든. 내가 있었다면 은지를 향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을 텐데. 내가 있었다면 우리 집은 2배로 환해졌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너는 떠난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내 곁에 있는 거라는 걸. 은지가 내 품에 안겨 웃을 때마다 너의 미소가 겹쳐 보여. 내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 사랑한다, 뽀비야. 그리고 고맙다. 우리 집에 와줘서 내 곁을 지켜줘서. 너는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야. 너희 엄마가. 보고 싶다. 로 시작해 고맙다. 로 끝나는 편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맞다면 한 번만 더 2번 문을 두드려줘. 그 순간 현관에서 똑똑 2번.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서둘러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요. 초인종이 고장인가 봐요. 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택배 상자 안에 빨간 공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주문한 적 없는 옛날식 고무공. 보내는 사람 공백. 저는 상자를 끌어안고 천천히 마루를 지나 거실 오른쪽 모서리로 갔습니다. 공. 배. 알 수 없는 출처의 빨간 공은 마치 뽀피가 살아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었고 저는 아직도 뽀피를 잊지 못한 채 오늘 하루도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여름의 기운이 짙어질수록 은지의 걸음마는 더 다부져졌습니다. 마루를 또각거리다 멈추면 꼭 오른쪽 앞, 그러니까 뽀피가 제 발등 위에 앞발을 올리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눈을 피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은지 처음으로 하을했어. 반쯤은 할머니 같고 반쯤은 왈 같았어. 미소, 그럼 됐지. 나한텐 둘 다 예쁜 소리야. 그날 밤 저는 벚나무 아래 앉아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 사이로 꼬리 하나가 하얗게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예방접종을 위해 들른 병원. 아이는 아주 건강합니다. 감각 반응도 좋고요. 특히 촉각 익숙한 패턴에 반응이 빠르네요. 익숙한 패턴. 2번 두드리기, 2번 누르기, 2번 웃기. 의사의 객관적인 단어들이 제겐 오래된 신호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시댁 식사 있는데 은지도 같이 가면 좋겠죠? 그래. 근데 벚나무 아래 먼저 들르고 가자꾸나. 은지가 그곳을 좋아하잖니. 그날 벚나무 아래서 은지는 갑자기 하늘을 향해 2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분명하게 왈. 눈시울 붉어지며 엄마 그 소리 들었지? 응. 들었어. 그리고 이제 나는 무섭지 않아.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과 다시 만난 것들을 위해.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부어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따뜻했습니다. 딸은 이유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히 부엌을 오갔습니다. 은지는 이제 막 숟가락을 손에 잡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서툴러서 자꾸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입술 옆으로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 호박죽도, 미음도 다 뱉어내네. 딸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노란 호박죽 자국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고 은지는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저으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닭으로만 끓인 죽은 달랐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작은 숟가락으로 닭죽을 떠서 은지의 입가에 가져다 주자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싹싹 비우더니 더 달라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잘 먹네?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 얘는 닭죽만 보면 세상 제일 맛있는 걸 먹는 것처럼 먹네. 딸이 놀라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입술에 묻은 닭죽을 은지가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려는 모습에 제 입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딸이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얘는 뽀삐 닮아서 그런가 봐. 뽀삐도 닭만 보면 환장했잖아.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려 그만 숟가락 끝에서 닭죽이 바닥으로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뽀삐가 마지막까지 입에 대던 음식이 닭죽이었거든요. 병원에서 기력이 없어 아무것도 못 삼키던 그 애가 닭죽만큼은 끝내 한 숟갈 받아먹고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던 모습. 그때의 따뜻한 체온과 마지막 꼬리 흔듦이 한순간에 제 앞에 겹쳐졌습니다. 은지는 숟가락을 두드리며 더 달라는 듯 응 하고 재촉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뽀삐가 부엌 앞에서 꼬리를 두 번 탁탁 치며 기다리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져서 숟가락을 잡은 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래 맞아. 뽀삐가 제일 좋아했던 게 닭죽이었지. 그래서 그런가 은지가 먹는 모습이 꼭 그 애 같네. 딸은 제 눈빛을 보고 한순간 숙연해졌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근데 은지는 은지예요. 뽀삐를 닮았어도 또 다르게 은지만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앞이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은지가 닭죽을 삼키며 내는 소리, 작고 빠른 호흡, 그 반짝이는 눈빛이 모두 뽀삐의 그림자를 불러오는 듯 했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은지의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놓여있는 털실 뭉치를 잡으며 환하게 웃는 은지. 은지는 많은 사람들 축하 속에 첫 돌을 보냈습니다. 애가 참 영특하네. 근데 저걸 어디서 배웠대? 꼭 누가 가르친 것 같아. 사랑이 가르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대신 웃었습니다. 자, 가족 사진 한 장 더요. 이번엔 할머니랑 손녀만. 셔터 소리 사이로 은지는 제 손을 두 번 흔들었습니다. 사진에는 눈부신 빛
옷과 함께 보이지 않는 꼬리 하나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엔. 다음 날 아침 딸이 부엌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은지가 또 닭죽 달래요. 다른 건 아예 입도 안 대고 닭죽만 찾네. 포피랑 너무 닮았다. 저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휘두르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래, 은지는 은지야. 하지만 그 속에 포피의 온기가 조금은 담겨 있어도 괜찮아. 사랑은 모양을 바꿔서라도 결국 내 곁에 머무르는 거니까. 흐뭇하게 나는 은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는 꿈속에서 뽀비를 보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빨간 공을 입에 물고 달려오더니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마해도 돼. 나 다시 왔어. 오래 기다렸지.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고요했고 은지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바닥이 제 손등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2번 누른 자국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나 사실 가끔 무서웠어. 엄마가 은지를 보면서 뽀삐 얘기만 할까봐. 하지만 엄마 이제는 뽀삐를 놓아줘야 해. 그래야 뽀삐도 안심하고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게 지내지. 은지는 뽀삐가 너무 슬퍼할 우리를 위해 보내준 선물 같은 아이야. 앞으로 우린 뽀삐를 위해서라도 은지에게 더 큰 사랑을 주면 돼. 그래.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이 놓이지?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건가 봐요. 서로의 빈자리를 서로의 웃음으로 채우는 거.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모습이 무엇이든 사랑은 같은 마음으로. 가을 빛이 한창이던 계절. 벚나무 잎은 연한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마당에서 공을 굴리고 저는 그 옆에서 뜨개질을 했습니다. 공은 1번, 2번 창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은지는 그 앞에서 동그랗게 말아 눕더니 제 쪽을 향해 보조개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거기가 뽀삐 자리였지. 그날 저녁 하늘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저는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속으로 한 문장을 그려 넣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랜만이네요, 어르신. 잘 지내시죠? 네, 선생님. 그때 그 아이 평온했죠? 아주요.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떠난 아이들이 빛을 건너 좋아하던 곳으로 다시 온다고요. 좋아하던 곳. 거실 오른쪽 모서리, 벚나무 그늘, 창가의 따뜻한 빛. 저는 그 말들을 조용히 주워 담았습니다. 초겨울이 들기 전 작은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은지가 낯선 공원을 걷다가 멀리 있는 노견을 보더니 아주 낮게 또렷하게 2번 인사했습니다. 왈. 노견은 천천히 다가와 은지의 손등을 코끝으로 툭 건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엄마, 봤어? 지금 무슨 대화한 것 같지 않았어? 응. 오래된 친구들끼리만 아는 인사였어. 은지는 역시 뽀삐가 보내준 선물이 맞나 봐. 저 강아지도 은지를 반가워하잖아. 그날 밤 저는 집안의 오래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뽀삐의 이름표는 은지의 보물 상자로 옮겨줬고 빨간 공은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꾸어 제 일상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김장 같이 하실래요?
그럼 해야지. 올해 김장은 유난히 달겠구나. 부엌 가득 퍼지는 배춧잎 냄새와 마늘 그리고 웃음. 은지는 배추잎 하나를 제 앞에 가져와 손바닥에 살짝 눌러 주었습니다. 2번.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손녀가 오고 나서 댁이 확 환해졌어요. 집이 숨 쉬는 것 같아. 집이 숨을 쉬기 시작했죠. 창문이 잘 열리고 햇빛이 더 깊게 들어오고 벽시계가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제 마음도 돌아왔습니다. 겨울 첫눈. 은지는 창문에 코를 대고 하얀 숨을 불었습니다. 유리창에 둥근 자국이 생기자 아이는 그것을 2번 톡톡 손가락으로 그렸습니다. 저는 그 자국 옆에 조그맣게 하트를 그려 넣었습니다. 엄마, 올해는 우리 넷이서, 아니 5이서 트리 꾸미자. 뽀삐까지. 좋지. 별은 꼭대기에 2번 흔들어 달자. 알지? 우리 신호. 트리 꼭대기의 별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꼬리로 살짝 건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 보세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셔터 소리 뒤로 저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뽀피야 너무 예쁜 선물을 보내줘서. 은지는 제 볼을 2번 톡톡 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오래 기다린 순간이 왔습니다. 봄의 문턱,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날, 은지가 제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목구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울고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우리 은지. 우리 뽀피. 은지는 이해한다는 듯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2번 숨을 고르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호흡은 한때 제 품에서 잠들던 뽀비의 리듬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공원 갈까요? 날이 좋아요. 그래. 벚나무 아래까지 걷자꾸나.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바람은 연하고 햇살은 맑았습니다. 벚나무 아래에 서자 꽃잎 둘이 나란히 떨어져 은지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줄게. 둘이서. 그 순간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더는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조아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뽀피는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형태로 다시 돌아와 내 곁에 있는 거라는 것을. 말이 공기 속에서 반짝였고 벚꽃이 보답하듯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은 황금빛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은지를 품에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빨간 공은 조용히 빛을 받고 있었고 벚나무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은지. 그리고 고마워. 우리 뽀피. 왈. 그 소리는 이 집이 끝내 잃지 않았던 멜로디였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믿어요. 뽀삐는 새로운 형태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사랑한다는 거죠. 맞아요. 모습이 바뀌어도 마음은 같은 자리로 돌아오네요. 우리는 창밖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죠.
사랑이 제 모습으로 서서히 빛을 바꾸는 시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습은 바뀌어도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니까요. 교훈과 감동이 넘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